최근 여론조사는 미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여러 전선에서 벌이는 전쟁들에 대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AP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대인 성인 10명 중 7명은 종교적 소속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서는 그 70%중 절반만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 약 25%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JPPI의 선임 연구원이자 미국 이스라엘 파트너십 필수 가이드의 저자인 길 트로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게 되어 반갑고 독립기념일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우선 이 여론조사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결국 모두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같은 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7일 이후로 이 전쟁에서 유대계 미국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두 가지 근본적인 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스라엘을 겨냥한 엄청난 미디어 캠페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그리고 국제적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집단 학살이라는 말이 주류 여론에 자리 잡게 되었죠. 저는 10월 7일 이후 처음 9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모술 전투를 9개월 동안 이끌었을 때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80개의 기사를 썼고 정당한 전투에서 불행히도 1만에서 4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가자 분쟁이 시작된 10월 7일 이후 처음 9개월 동안 뉴욕타임즈는 6,656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언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와. 게다가 미국 유대인들은 어울리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미국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데 지금의 애는 극단적으로 반시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그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분명히 실망스럽지만 저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로서 저는 긴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는 미국인의 겨우 45%만이 이스라엘을 지지했지만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 2년 만에 그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7일 미국인 전체의 61%, 즉 미국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인의 61%가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미국 유대인의 80% 이상이 이스라엘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트럼프를 둘러싼 긴장도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압제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동시에 여러 일이 겹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10월 7일 이후로 현 정부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캠퍼스 폭동과 몬다니 관련 일들도 있죠. 하지만 당신 말처럼 저는 이 동화 현상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이건 수세기 동안 미국 유대인 경험의 일부라는 거예요. 10월 7일은 나는 이미 동화됐으니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유대인에 대한 그런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0월 7일 이후에야 비로소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말이에요. 맞아요. 드러난 반유대주의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미국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리를 두고 그에 대해 훨씬 더 크게 그리고 격렬하게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있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급증 현상도 있었다고 지적하셨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 역사는 사실 많은 역사가 그렇지만 유대인 역사는 핵심 집단, 즉 헌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어 왔어요. 그리고 항상 반대자들도 있었죠. 항상 유대교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필라테스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핵심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삼촌 어부에게서도 배웠어요. 그는 말하자면 광고업계의 매드맨이었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유명한 광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계에서 50년을 일하고 은퇴했을 때 삼촌 어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배운 한 가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진정한 반시온주의 광통의 시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6, 7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러 광풍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조지 플로이드와 인종차별에 대한 광풍이 있었고 미투 운동에 대한 광풍이 있었고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광풍도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광풍이 있었죠.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가 어떤 사안을 과열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 어느 쪽 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소수의 열정적인 집단이 어떤 의제를 밀어붙이고 그것이 주류로 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도 견뎌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역적인 뉴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맘다니와 관련된 모든 논란과 그가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의회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유대인들이 맘다니를 네타냐후보다 더 지지하거나 맘다니의 인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건 정말 모순적인 일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한편으론 정체성 혼란의 순간이었고 동시에 악마화도 있었습니다. 1972년에 스테일리 코헨이 쓴 훌륭한 책 보덕적 공황과 민중의 악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비비는 공공의 적가 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시온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공의 적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만다니는 일종의 아시다시피 그런 후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물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중서부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원 친구가 있는데 그가 맨해튼은 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뉴욕에서 만다니 측 3명의 하원의원 후보가 당선된 다음 날 공화당 하원위원회가 하킴 제프리스에게 꽃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패배를 유감이라 하면서도 우리 삶을 더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일종의 내홍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많고 트럼프는 통합자이긴 하지만 이는 무자비하고 타협하지 않는 극자와 일종의 자멸적인 평화주의를 가진 세력, 경찰 반대, ICE 반대, 트럼프 반대, 그리고 이스라엘 반대 등 깊은 분열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를 이용해 트럼프에 반대하지만 극단적이지 않은 당내 인사들과 힘겨루기를 하려 합니다.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할지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정당 안에도 여러 계파가 있을 정도죠. 각 집단 안에도 다양한 회색지대가 많아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길 트로이께 감사드리며 그의 전자책 The Essential Guide to the U.S.-Israel Partnership도 꼭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